본사 시설에 반발하는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냥 피부가 상하고 그냥 밥을 못 먹어. 엄마 냄새. 냄새가 너무 심하고 날 때는 마당에서 두 번 토했어. 돼지 축사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한 마을. 밭을 갈아엎고 농작물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죽고 살고 고생해갖고 좋을 건 뭐가 있어요? 수학이 없어요 아주. 하도 화가 나서 도대체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키려는 주인들과 쫓으려는 주민들. 그들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현장 속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의 백근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고기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돼지고기는 전체 육류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주요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 축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릅니다. 음식은 즐기는 반면에 돼지를 키우는 축사는 냄새가 심하고 또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전남의 한 조용했던 마을이 재래식 돼지 축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가봤습니다. 전라남도 보성의 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요. 주민들이 열일 제쳐두고 한 달 넘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는 이유는 돼지 축사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양반한테 존경을 하겠습니다. 올 봄부터 운영되는 돼지 축사의 악취로 인해 참다 못한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냄새가 냄새가 갑자기 나. 얼마나 심하게 나요? 말도 못하게 나지. 그냥 피부가 상하고 그냥 밥을 못 먹어. 엄마 냄새. 너무 심하고 날 때는 마당에서 두 번 토했어. 솔직히 우리 마당에서도 하루 종일 두 번 토하고 애기 아빠가 너무 열이 나가고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해. 정말 이 돼지축사는 철거를 해야 돼. 철거를 이 제재가 아니고 철거를 해야지. 이거 누가 들어왔어도 여기 와서 또 다시 키워서는 안 되는 장소예요. 악취의 원인이 된다는 축사는 원래 1995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랬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2005년도에 문을 닫았었는데요. 그런데 올 여름 외지인이 이 축사를 사서 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축사 가까이로 가봤습니다. 이 축사는 최대 사육 가능한 규모인 100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가 지금 근래 한 거예요. 이거 부엌으로 지가 분뇨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축사 밖에 방치한 상태. 그 때문에 악취와 벌레가 가득합니다. 퇴비를 만들으라고 허가를 받은 것이지 분뇨를 저장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청이 와서 사진은 찍어가서 시정명령을 내린다 그러는데 이 친구는 지금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돼지 나갈 때가 되니까 앞으로 한 달이면 나간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고 50만 원 벌금 내고 말겠다는 이야기죠. 이 친구도 이제 25년 동안 돼지를 길렀으니까 그런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친구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겁니다. 오랜 시간 방치됐다 다시 운영을 시작한 축사. 그러다 보니 건물은 한눈에 보기에도 낡았고 시설은 열악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봤을 때 21마리가 들어있더라고요. 하얀 돼지가 시커매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1000마리의 돼지가 비위생적이고 비좁은 공간에서 성장하다 보니 병에 걸려 죽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돼지 축사 옆의 농가는 축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마을에서 30여 년간 과수원을 일구며 살아온 김씨 부부. 올해는 돼지 축사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작물 피해가 심해 어쩔 수 없이 양달의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포기한 것입니다. 오구가 많이 일어나서 당치에 못해 먹겠어요. 양다리가 분위기 연결 떨어져 버려. 오구가 근육을 뭐가 이 방충만 막은 것을 이 뭐야 잡은 것을 했어 냄새가 나니까 모기가 많이 그렇대요. 그래갖고 처음 다 다리라고 근육을 들어. 수확이 없어요 아주. 올해 큰일 났어요. 인근의 상추 농가도 축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우스 7동 중 4동을 수확도 못하고 갈아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안 그래도 일손 구하기 힘든 상황에 악취로 인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우스를 7개를 지었거든요. 예. 시설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인부가 이제 계속 고정 인부가 3사람이 했었어요. 예. 근데 여기 이제 그 악취 때문에 밥도 못 먹겠다고 일을 안 하버려요 사람들 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거를 하고 이것도 지금 저 철거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때 인부를 구하지 못한 농부는 한 해 수확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작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간 애지중지 키웠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이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축사가 들어온 뒤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병원 갔다 오신 분? 소위만 미싱그루고 넘어오고 병원에 할 수 없이 또 뭐냐 대성년에 가서 약지도 안 먹고 이번에는 그저께는 이제 또 연안병을 또 더 큰 데로 갔어요. 속이 메승그르고 막 의학질이 나오고 머리가 계속 아프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그게 그 내를 너무 맡은 게 미승그르고 머리가 아프고 돼지 똥내를 너무 많이 맡아서 머리가 여짝으로도 아프고 요 코가 여짝으로도 시방 그 고춧가리 갖다 딱 코 속에다 부숴놔본 거 먹이고 개옥질이 나오고 그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밥을 마음대로 밥을 못 드세요?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요. 아이고 징그럽죠 징그러 아주. 악취로 인해 고통스러운 날을 보낸다는 또 다른 집으로 가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화장실에 저 문을 열어놔야지 통풍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냄새가 바로 들어와서 저 문도 닫아놔야 돼요. 닫고 예. 다 주방에 여기도 다 닫아놨어요. 지금 현재 이 문도 닫고 이 문도 조금씩 열어놔야지 통풍이 되는데 이 문도 다 닫고 다 닫아놔야 돼요. 냄새가 너무 강해요. 그냥 아침에 5시 되면 이 창문을 살짝 열어서 내가 보거든요. 냄새가 너무 강해서 바로 닫아버려요. 그러면 밥을 할 때 저 밥을 안 쳐서 저 밥이 딸랑딸랑 하면서 김이 나오잖아요. 김이 나오면은 수증기가 저리 다 올라가 버려요.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시원하게 환기를 시켜본 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창문을 열기조차 힘들다 보니 지난 추석 도시에 나간 자녀들이 고향집에 온다는 것도 한사코 말렸다고 합니다. 혹시나 손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까 걱정이 됐던 것인데요. 악취 냄새가 너무 강해서 5살, 4살 된 애기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왔어요, 결국은. 그 어린 애기들이 오면 안 되죠, 냄새. 억울한 마음에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100일이 넘도록 악취의 정도를 노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트에 적힌 내용에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20일 날 6시 반부터 냄새가 견디다 못 견뎌서 이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놓으면 다음에 혹시라도 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여기 노트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축사에서 1km가량 떨어진 초등학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이 학교 졸업생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공간에도 악취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교실로 가서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얘들아 너희 저기 비 오고 이럴 때 냄새 심하게 나잖아. 네. 그거 느낀 사람 손 들어봐요. 가끔씩 느껴요. 응, 가끔씩 느껴. 이때는 저 밖에 한번 나가면 똥 냄새가 많이 났어요. 비 오는 날. 닭똥 냄새랑 돼지똥 냄새, 소똥 냄새가 다 섞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갔을 때도 그 냄새가 많이 나서 애들이 좀 밖에 나가기를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도 실제로 있었어요. 가장 큰 불편함을 호소하는 곳은 급식소입니다. 뜨거운 열기로 조리를 하고 오랜 시간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기가 필수인 공간인데요. 창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현재 상태 문을 못 열다. 왜? 냄새 때문에요? 이렇게 조리하는데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그래서 냄새 날 때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부 학생은 전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심 끝에 학교 측에서도 인근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돼지 축사 반대에 나섰습니다. 교직원과 학부모까지 축사 반대 서명을 받았는데요. 학교 주변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을까? 학교 주변 항상 환경 정화 구역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들어오게 됐는지 저도 좀 궁금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도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요. 추진위원단이 꾸려지고 또 학교 쪽으로 사인회식을 하는 그런 게 와서 잘 됐다 뭔가 이제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겠구나. 그리고 당연히 이런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도 위해서 냄새가 나는 공간에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라도 다 하루가 불쾌하게 시작하죠. 어찌 그래도 우리들 여기 해반이 그런 줄 알고 오셨을까? 참다 못한 마을 주민들은 갑갑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려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1시 넘어서 국민청원을 올린 겁니다. 하도 화가 나서. 도대체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놓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용인, 지금도 집이 그 사람은 거주를 용인에서 거주를 합니다. 자기는 용인 가고 없어요. 뭐 돼지 사료는 자동으로 나오니까. 자기는 가고 없어요. 그런 상황으로 지경을 만들어 놓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똥냄새 맡기 싫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상황이. 인허가를 담당하는 군청의 해당 부서에 문의를 했는데요. 군청에서도 별달리 손을 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20여 년 전 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권리가 승계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을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95년도에 전 소유자가 허가를 받았던 사용이고 허가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뭐 이렇게 허가 사항이 변경된 게 아니라 지위승계라고 해서 대표자만 변경이 되면 그 한마디로 농장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주인만 바뀔 뿐이지 그 허가권은 그대로 갖고 갑니다. 악취에 대해서만큼은 2차례 경고를 내렸고 법적 고발 조치까지 해놓았다고 하는데요. 허가 취소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분뇨를 적정 처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 기준 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지금 2번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이 되지 않아서 또 경고하고 그다음에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또 경고를 내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만약에 이제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1개월 사용 중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설 폐쇄까지는 좀 어렵고요. 이런 경우 주민들의 동의하에 군에서 현대화 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시세야 하니까 그분의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여기 이 시세 야가니까 뜯고 새로 질른다 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서 이제 지원할 용의는 있죠. 예. 그런 경우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이제 그건 이제 저기 지침을 봐서 그 이제 면적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서 해야 되고.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할 수 있을까요? 축사 시설 현대화다 이 말이에요. 축사 다 뜯고 새로 진다 이 말이죠. 사육 시설할지 이제 분뇨 처리 시설할지 그런 부분들. 주말 오후 마을 축사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시위를 이어온 지 33일차. 이날 더 많은 주민이 모였는데요. 타지에 살고 있는 축사의 주인이 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축사 주인은 본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 마찰이 우려됩니다. 일단 침입은 이제 된다. 이제 농장주는 농장주가 그렇게 전화온 거예요? 지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쪽에 대해서 이제 일단 침입이나 이런 것을 이제 예방 차원에서 문제의 축사 주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 차도 못 타고 다니지. 저 혼자 타고 다니지. 똥내나 피고 잠도 못 자게 했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루 이틀 아니고. 주민들의 이어지는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딱히 편지 꽂고 다니면서 말이야. 주민들은 축사 입구까지 따라 들어가는데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안 됩니까? 포집은 포집이고 지금 사람이 여기 실증이 어쩌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뜯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라고. 법대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다 바꿔 포집을 했어. 먼저 와가지고 공무원이 9번이나 했어. 더 뭐가 필요해? 포집이고. 비키세요. 나는 떳떳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떳떳해? 불법 건축물에 저기 지금 세비사에 똥을 쌓아놓은 게 그게 합법이에요? 불법이라는 바뀌는 거예요. 당신 내가 못 나가겠어. 못 나가고 있는 거 있잖아. 뭘 못 나가 똥풀을 누가 뭐라 그래? 사장님, 폭력죄를 신고합니다. 처벌해주세요. 저부터 냄새 안 나게 15일만 처벌하라 그랬지. 분명 처벌해주세요. 오늘 33일차야. 말씀드렸어요. 처벌해주세요. 네, 어떻게 처벌해주실까요? 욕을 했잖아요. 폭력죄, 모욕죄. 너는 약속을 안 지켰잖아. 갈수록 언성이 높아집니다.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러지 말고 냄새 안 나게 한다고. 너가 약속을 지켰어봐.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이거 뜯어갖고 길 나가라고. 이거 가면 갈수록 더 촌놈들로 보니까 어찌가는 몰라도 이거 뭐 어디 뭐 같이 대응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도 질 수는 없죠.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도 지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알고 왜 있는 법을 잘 아냐면요. 저분이 경기도 분이잖아요. 경기도 용인에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저분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상 받고 딴 데로 옮겨요. 딴 데로 옮겨갖고 지금 여기 3번째 돼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보상을 노리고 여기를 온 것 같아요. 나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 주민들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요 축사를 사달래 군에서. 그러면 자기는 그냥 지금이라도 손 털고 간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보상해준다. 지금이라도 갈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보상을 위해서 지금 10년씩이나 놀려놓은 돈사를 지가 지금 사가지고 와서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 시위는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이곳에 달려가 주십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이 우려되는데요. 철거될 때까지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참고 견디고 불을 피워가면서 저희들은 집회를 할 생각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지는 시위 소식을 듣고 힘을 보태고자 이웃 마을에 풍물패가 왔습니다. 같은 식구니까 온 겁니다. 도와주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같은 식구예요, 사실은. 옆에 동네 살아요. 우리 동네까지 냄새가 풀풀 나요. 좀 못된 것이 들어와갖고 아주 여기서 냄새 귀신 요거이 들어와갖고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왔어 지금. 냄새 귀신 쫓아내려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돼지 축사로 인한 피해.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마을에 큰 소리가 잦아들 줄 모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주민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마을 주민들은 극심한 악취에 두통까지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사 주인들이 이 주민의 빗발치는 항의에도 돈사 운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사 허가가 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허가가 난 돈사는 비싼 값에 되팔 수가 있기 때문에 땅 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돈사 허가를 받기 위해 기업형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군 전체가 세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이 지난 8월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기업형 돈사 20여 곳이 허가가 났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청송군 주민들의 수의 2배에 달하는 돼지들이 사육될 전망. 500여 명의 주민이 기업형 돈사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청송군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서둘러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이전 조례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점이 동의 조항이 하나 있어갖고 가축사육 체험구간에서도 동의만 되면 주민 동의만 되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땅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인가 이런 분들들이 이제 동의를 해줘버리면 이제 가능한 부분이 많이 생겨요.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이제 저희 쪽에 도로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아니다 해서 막은 거고. 그래서 동의 조항은 빼고 이제 키로수를 정할 때 뭐 조례를 개정할 때 이제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서 주민분들이 2kg씩 막 늘려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최초에 500이었는데 이번에 1kg로 늘렸는데 저희는 작은 시군이고 산도 있고 하니까 1kg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축사가 들어서면서 논란이 된 마을로 가봤습니다. 가을을 보내며 추곡 수매가 한창이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을 만나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청송 같은 데가 사실은 땅값도 싸요. 딴 데도 비가 싸고 하니까 밀리가지고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 놀리는 그 사람들은 경제를 앞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청송에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축산을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사람들과 기업 사장꾼들이라 이게 얼마나 공기가 얼마나 좋은 걸 만들잖아. 이런데 불구하고 여기다가 문별하게 허가를 남발해가 사업 기업에 돈사를 남발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런 거는 한두 개도 아니고 다 들어오면은 이게 20군데가 다 들어오면 돼지 숫자면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재앙이다. 주민들과 함께 문제가 된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마을에서 산 하나를 두고 있는 곳인데요. 20만 평 규모의 땅, 그 안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원래는 사과밭 치던 땅을 사서 축사를 짓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시세보다 높은 값에 땅을 되팔 수도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풍성하게 사과가 열리던 밤, 방치된 사과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사과밭보다는 축사를 짓는 것이 남는 장사인 셈. 평당에 이거 3만 원도 안 가거든 사실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막 관리 안 하고 좀 사과가 좀 저리 달리고 그냥 있잖아요. 평당 10만 원 받고 사과나무 안 심었는 것은 5만 원 받고. 축사 허가를 받아버리면 그 땅이 값어치가 확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요새는
각 시군마다 다 축사를 막으려고 하는 추세니까 할 수 있는 토지가 없다 보니까 허가받은 토지가 귀하다고 보면 이 토지를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투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민간인이 많아요. 이게 많이 들어와요. 사과밭을 사 돈사를 지으려 했던 기업들은 주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를 괘씸히 여깁니다. 허가가 날 때 주민들은 모르셨어요? 그 모르죠. 모르고 가만히 했죠. 그럼 가만히 하고 늦게 알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 닫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가만히 비밀리에 말이야. 1년 전부터 비밀리에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이렇게 혐오시설이고 나쁘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잖아. 기업형 그런 게 바로 그 로비하고 좀 더 이렇게 엮여 있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뭐 관광시켜주고 뭐 달콤한 사탕 줘가지고 어디 뭐 선진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모르는 걸 자꾸 속이는 거야, 자꾸 계속. 대형 축사들로부터 고향을 지키기 위해 농업인 단체에서는 기업형 돈사를 막기 위한 대책위원회까지 생겼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한 소규모 편법 쪼개기식 허가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샀다 하면은 100평만 짓는 거예요, 돈사를. 일단은 허가를 그렇게 내가. 그러면은 이게 피할 수 있는 게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러고 이제 짓고 난 뒤에 한동 짓고 난 뒤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 1000평에 대해서 계속 이어간다고 했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거의 다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불문율이 있습니다. 기업형 축사들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현지인 브로커를 대동한다는 것. 현재는 밝혀지는 거는 지금 한 명은 안 그렇대요. 똑같아요. 항상 같은 수법으로 허가를 노린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밝힐 수는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은 전문가를 한번 브로커를 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으로서는 하자 없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지역 주민이라든가 사람들 그 명의를 각 동으로 별도로 해갖고 넣어갖고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 홍길동, 뭐 김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별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별도로 들어오니까 한 개 동으로 나눠갖고 들어오니까 이게 환경영향이라든가 그런 거 제한 한 개도 안 받고 그래갖고 이 허가를 내려고 이제 가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지금 그 지역 주민으로서는 총괄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돼지 축사는 건축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사가 들어온 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주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상을 위해 브로커가 개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취재팀이 만난 한 돈사의 주인은 브로커를 통해 주민의 동의를 받고 축사 허가를 받기까지 그 절차가 까다롭고 요구사항이 많아서 돈사를 지으려는 사람 중 30-40% 정도는 돈만 날리고 축사를 짓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몇 년째 축사를 짓고 있는 그 주인을 만나봤습니다. 경상북도 영주로 가보겠습니다. 90억 원을 들여 올 1월부터 착공한 돈사 건축 현장. 마을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5폐수 처리 시설에만 10억 이상의 비용을 투자했는데요. 이 축사를 짓는 사장은 6년 전부터 브로커에게 시달려왔다고 말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주는데 대신에 이 양반들 요구한 게 내가 객지에서 와가지고 허가 신청을 넣으면 시에서 무조건 좀 꺼려할 거다. 왜 우리 사는 데서 하지 일로 왔냐. 어?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 한 사람 끼자. 그게 이제 보니까 부록한 거예요. 그런 부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공동명의를 해서 접수를 하자. 그러면 허가 나면 자기가 아무 저기 없이 빼줄 테니까 그거 하자. 이래가지고 엮이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한 번 엮이니까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브로커의 요구사항을 보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을 들어주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공동명의에서 브로커의 이름을 안 빼줘서 공사가 수개월 지체됐습니다. 작년 9월 13일 허가 났는데 우리가 1월 3일날 공사했다니까요. 몇 달 동안 그 사람한테 시달려가지고 명의를 안 빼줘가지고 그 1억을 주니까 11월 달에 내가 1억을 줬어요. 주니까 그 후에 보름인가 한 20일인가 있다가 명의를 빼주더라고. 또 시청에 로비를 해 마을에서 축사까지 길을 닦아준다며 2억 원을 요구했는데요. 알고 보니 주민들이 오래전에 시청에 건의해 이곳에 길을 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2억 원을 주지 않으니 주민들을 선동해 단체 민원을 넣어 도로공사를 중지시켜버렸습니다. 9월 13일 날 허가가 났으니까 그때서 자기가 이거 도로 포장해 줄 테니까 그럼 2억 달라. 이런 거예요, 저한테. 이미 결정돼 있는 거 가지고. 그런 돈 주면 저까지 걸려가는데 됩니까, 그게? 그래서 안 줬더니 그거를 시에 가가지고 치하를 시켜버렸더라니까, 그 사람이. 동네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 거죠. 사업을 추진을 했는 거죠.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시작을 했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못 했는 거죠. 서류를 면으로 제출을 했어요.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동네에서 반대를 했을까요? 그거는 그쪽에 서로 얽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브로커의 뜻대로 되지 않자 돈사 입구에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걸고 바위로 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원활한 해결을 위해 축사 사장은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장은 브로커의 손을 잡았지만 남은 것은 경제적, 시간적 손실입니다. 현재는 민형사상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같이 뒤집어져요. 속 다 탔어요, 저. 그렇게 하고도 이제 공사하는데, 참 지금도 저렇게 속을 썩이시니, 그걸 길 막다고 저렇게 돌 쌓아놨잖아요. 그럼 제가 또 판결 받아야지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분을 통해서 얻은 혜택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동네 동에서 받은 거, 그 보여줬던 거, 그거. 그 다음 묘지에는 어차피 돈 주고 옮긴 거니까 묘지장 해줬고. 그것도 빠지예요. 장밋빛 희망을 안고 시작한 축산농장. 하지만 실제로 겪은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험난했습니다. 이런 고비를 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축산농가가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농장주 시도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도 많으시겠어요? 많죠.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40% 이상은 다 추진하다가 관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다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그 동네 브로커들이 너무 많이 요구하거나 또 아니면 시에 가서 허가 신청하다가 도저히 자기가 이거 못 버티겠다고 포기하는 거죠. 그 시스템이 좀 갖춰져 가지고 이런 매뉴얼이 있다거나 하면 농장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한다. 결정이 되면 각 시군에서도 뚜렷한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원칙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접해줘야 되는데 우선 우리 시군에 왜 이걸 짓냐 이런 개념을 먼저 보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모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브로커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통하지 않으면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먹거리인 돼지고기. 이를 위해 환경이 잘 갖춰진 돈사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과연 돈사와 마을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존의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 돼지고기는 우리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돼지를 키우는 시설을 언제까지 혐오의 대상으로만 삼을 수는 없는 일이겠죠. 건강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축사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사의 허가와 운영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먹을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 아닐까요?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 축산농가의 노력, 그리고 지역 주민과 국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